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면서 야, 여기 확실히 그 LA 교포들은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아주 정말 전설적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상우 박사님이라고 이제 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교수로 처음 와가지고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4학년 학생들한테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정말 끝내주는 답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에서 배우는 답을 다 쓴 겁니다. 통일되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다 썼는데 이상우 교수가 정답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통일되면 금강산을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통일을 위한 가장 끝내주는 정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에 관해서 너무나도 미국 정치학, 미국 대학원에서 배우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일되면 금강산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그 아주 쉬운 사실을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금강산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가 가장 확실한 정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 상임위원 계시고 또 저 위원들 계시고 이제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 21기 상임위원이 됐습니다. 그 상임위원 중에 이제 통일안보분과 상임위원인데 작년에 이제 이 출범할 때 전부 다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서 우리 임기 중에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통일되면 없어집니다, 이 조직. 이제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뀔 거예요. 뭐 평화통일이 됐는데 평화통일자문 할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자문회의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사람들이 되자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7월 1일 날 서울 이 파주에 오산이라고 한 5,000명 모이는 그 기도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일 얘기를 하면서 금년 이제 8월 15일이 분단 79년입니다. 내년이 분단 80년입니다. 분단 80년을 기념해서 되겠냐? 분단 80년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 하지 말고 이제 통일 1년으로 바꾸자, 내년을.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소망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냥 엉뚱한 소망은 아니고 국제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반도가 통일되기 아주 괜찮은 시점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쭉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 1948년 8월 15일부터 분단이 된 건데 그 금을 것은 미국입니다. 금을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 놈들이 잘라서 그러면서 미국을 막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분단 국경으로 만든 건 소련입니다. 미국은 야, 소련군 여기까지만 와. 우리는 그 밑에까지 갈 테니까 너네들은 거기까지 와. 해서 그냥 한반도를 점령하는 분할선이었습니다. 그는 뭐 아무 근도 없어요. 그냥 천문학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근데 거기다 말뚝 박고 전기 끊고 담 싼 것은 소련입니다. 이 나라를 분단시킨 나라는 소련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한번 북한이 아예 전쟁을 통해서 분단을 해소시키자. 그게 6.25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성공을 못했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명 있지만은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은 둘이에요.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통일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수많은 대통령 중에 통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3명이고 나머지는 뭐 말은 통일이지만 분단을 관리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고 남북한이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날 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 통일을 목표로 삼지 않고 다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극구했었는데 몇십 년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하겠다고 국가정책을 바꿨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그것이 잘 널리 소개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 한반도 통일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그 지도인데, 요 대한민국이 요 조그만 나라가 저 지도가 지금 79년째입니다. 79년째. 요 위가 옛날에는 공산주의 진영, 지금은 독재 진영, 그리고 우리는 그 이쪽에 자본주의 진영, 지금은 민주 진영으로서 독재와 맨 앞에서 싸우는 나라인데, 이것을 어느 국제정치학한테 주더라도 이 지도를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곧 빨갛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곧 빨갛게 될 거야 라는 요 조그만 나라가 79년 동안 파란색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 저는 곧 북한이 파란색이 될 거고, 만주 파란색이 될 거고, 이 동네가 다 파란색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면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된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제가 그 어느 날 애국가하고 미국 국가 우리 불렀지만은, 애국가는 약간 좀 슬퍼요. 너무 얌전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가는데, 미국 국가는 보니까 로켓가 달고 불이 번쩍거리고 깃발이 아직도 새벽에 보니까 남아있고, 이 전쟁의 노래입니다. 웬만한 나라가 다 전쟁의 노래입니다. 국가가 대부분이 군가예요. 근데 우리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우리나라 애국가는 너무나 좀 하얗게 보여요. 그랬더니 그 김진호 목사님이십니다. 교수님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국가가 제일 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네. 대한민국이 79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이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미국은 이것보다 더 세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통일을 이뤄가지고 영 전체를 파란색으로, 중국도 자유국가 만들고, 러시아도 자유국가 만들고, 기독교 국가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 학자 중에서 정말 이걸 끝내주는 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국제정치학 박사님인데, 이 사람이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분인데, 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예측을 이렇게 다 맞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 관두고 연구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 연구소 이름이 미래예측연구소입니다. 하도 예측을 잘해서 미국 CIA가 이분한테 전화 걸어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분은 그 초단위로 돈을 벌어요. 지금 자문하는 거냐? 그럼 시간을 재겠다. 지금부터 재겠다고 딱 누르고서 자문해주고, 3분 57초 했으니까 1초당 몇 달러씩 내십시오 하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제일 기분 좋은 예측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2014년에 서울에 와가지고 2014년에 와서 이제 한국이 곧 통일될 거다. 대한민국 주도하는 통일이 되는데, 대한민국 언제라고 얘기하는데 곧 될 거다. 근데 너네들은 통일이 되면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 중국도 쩔쩔매고 일본도 쩔쩔매는 나라가 될 거야. 한국이 너무 힘이 세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2040년쯤에 만주가 어떻게 돼 있을지가 궁금해. 그러고 저 사람은 아마도 너희들 밑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을 해서 만주를 우리가 뺏었다가 아니라, 만주가 한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든 지도입니다.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가 있어요.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몽고가 한국 밑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의 대전략이, 저는 이제 큰 꿈을 꿔보자 그랬는데, 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2040년 무렵에 만주는 한국의 지배를 받을 것이야. 그때 내가 99살밖에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와서 이거 내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할 거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40년에 92살인데, 미래학자들은 그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도 다 아니까, 그때 92세는 아주 젊은 나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2040년에. 나는 저분의 예측이 맞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종족이 100개가 넘는 나라입니다. 중국 중에서 지금 제일 난 죽어도 동정할 거가 이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위구르족. 동돌고래예요. 이스턴 터키스탄 해가지고. 티베트는 중국이 된 지 한 7, 80년밖에 안 됩니다.
요것도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중국의 3분의 1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독립을 원하는 중국이 제일 미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중국이 독립하고 싶어하는 데가 광동입니다. 칸톤. 이 명거정 교수라는 분이 이제 1951년생인데 이분이 지난 3월달에 서울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만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저기 쭉 하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네가 이제 동돌고 티베트는 다 독립한다고 그랬는데 만주는 어떠냐 했더니 만주도 독립을 원하지. 만주 중국 아닙니다. 만주가 독립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돈 있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돈 있는 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게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주는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야 우리 한국 할 거야. 얘네는 고구려 했었고 지금 몽고는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 하겠다고 얘기하는답니다. 몽고는 한국하고 통합된다면 뭐 좋지 뭐 라고 얘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만주라는 중국 땅이죠. 지금 현재. 근데 저것이 그리고 이 프리드맨 박사는 중국은 앞으로 지리멸렬해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하나 통째로 가꾸기도 힘든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쪼개질 텐데 명거정 교수는 쪼개진 그 나라에는 반드시 만주가 포함되는데 그러면 그 예측이 대충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헷갈리는 이론이 있는데 통일은 국제정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짜는 게 아니에요.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우리 돌아서가 아닙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잘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국제정치에서 찾는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건데 그동안에 어떤 정부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는 것은 말은 좋은데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남한 더하기 북한의 힘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그 셋이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별로예요. 걔네들 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이 합쳐졌을 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보다 세면 그 말이 많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힘을 빌어서 통일하는데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아무런 방해가 없는 나라,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켜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통일이 되는데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불쌍해서 통일을 시켜주려고 그럴까? 아닙니다. 중국이 너무 세졌는데 그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국이 통일돼서 미국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막는 건 뭐 그냥 그대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몇십 년 만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미국은 한반도 통일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한 적은 없는 나라예요. 일본이나 중국은 불편합니다. 왜? 얘가 통일이 되면 너무 힘이 세요.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웃의 힘센 나라들로 쓰는 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통일을 반대하고 중국이 한국 통일을 반대하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중국이 한국 통일 찬성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옆에 센 나라가 생기면 막아라라고 국제정책 교과서 맨 앞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얘가 통일되면은 이거 우리 편이야. 왜? 친구는 항상 멀리 있으니까. 적은 항상 옆에 있고. 원교 분공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죠. 3000년 전 책에. 그래서 미국만이 통일된 한반도를 좋아하는데 통일된 한반도를 중국은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 일본은 자기 가슴을 찌르는 단도. 지금 단도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찔러도 안 아픕니다. 망치가 부러져 있어서 못 때려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통일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6.25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몇십 년 있다가 이제 한반도 통일시켜야 될 거야. 왜? 이게 컸다고 막 미국 보고 자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북한이라는 땅꼬마가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도전을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되는 것.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내가 쥐고 있으면 중국이 까불면 뒤통수 때릴 수 있고 일본이 까불면 칼을 찌를 수 있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된 게 최고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요거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6.25 나기 직전에 미국이 HC라는 분이 이렇게 라인을 걷는데 여기까지는 미국이 지켜주는 곳이야. 요 바깥은 안 지켜줘.
안 지켜주가 아니라 못 지켜줍니다. 힘도 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아서 미국이 한국을 뺏어놓은 겁니다. 바깥으로.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냥 빼놓은 게 아니라 다 계산을 해보니까 도와줘야 될 나라 16나라 중에서 한국이 13등이 나옵니다. 그 순서가. 그래서 뺀 거예요. 그래서 왜 뺐니? 우리가 다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힘이 그 정도가 안 되고 그건 너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근데 왜 전쟁 나니까 도와주러 왔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고마운 겁니다. 뺄 때는 계산으로 주발적으로 보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니 한국을 우리가 비록 중요하지 않아서 뺐지만 소련이 그렇다고 조그만 애를 총칼로 점령하려고 그래. 미국이 그런 것을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한국을 뺀 것은 주파를 튀겨서 뺀 것이고 도와주러 온 것은 도덕적으로 온 겁니다. 아니 소련 같은 깡패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걸 내가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하지도 않은 나라를 도와주러 온 미국의 도덕적 외교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이익을 채야지 무슨 도덕 따지냐 그러는데 미국의 도덕주의가 한국을 살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모든 어려운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의드린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과 공산당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주러 왔고 결국 한국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70년 지난 후에 우리가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온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왜 제대로 안 도와주는 줄 아세요? 그 우크라이나가 70년은 한국 수준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이거 안 도와주면 우리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소련이 가져가면 할 수 없습니다. 큐바 이거는 미국이 여기 소련 오는 걸 미국이 3차 대전을 해서도 막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저거는 소련 동네입니다. 이 깡패들마다 나와봐요. 소련은 러시아에 나와봐요. 그래서 미국이 군대가 안 가고 무기만 대주는 겁니다. 6.25 때 한국 수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병사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모르시죠? 43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너네들이 당할 일을 당한다라고 봅니다. 나라 지킬 생각을 안 했어요. 다 20살짜리가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근데 어떻게 사병 나이가 43살입니까? 아무튼 하늘길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왜? 러시아 비행기가 혼자 떠다니니까 나토 사령관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도 울렸습니다. 미국 와서 미국 보고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그 대변인이라는 젠사키라는 여자가 당신들이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 참 애통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을 러시아 비행기가 영어로 노 플라이 존입니다. 노 플라이 존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 비행기가 가야 된다. 그러면 소련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3차 대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규하는 겁니다. 야 미국 놈들아 너네들 나쁜 놈이야.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승만이 없어요. 미국이 한국 와서 전쟁을 하는데 야 이 한국군이 이렇게 잘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1948년에 생긴 나라가 1959년에 전쟁은 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 싸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얘네 나라가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도 아닐 테고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받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분석을 하다가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아하 이 한국군들이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네들은 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싸운지 라고 해석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은 그때 미국한테 점수를 왕창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는 너무 소중해요. 주파 튀고 보니까 가면 안 돼. 왜? 그동안에 한국이 400배가 커졌거든요. 지금 미국이 지켜주는 거는 도덕이 아니라 이거가 공산권으로 넘어오고 우리한테 큰일 나. 대한민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센 미국이 이제는 도덕이 아니라 내 이익 때문에 이걸 지켜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배들 뭐 이승만 박사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와 이거 물건이야라고 보는 순간입니다. 이거 통일시켜서 내가 가져야 돼라는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리치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골에 가면 뭐 소 달무지 축이 있고 바퀴 있고 바퀴 끝에 뭉치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뭉치에 그 핀이 하나 뭉쳐 있는데 그 핀을 뽑으면 바퀴가 떨어져 나가요. 그게 리치핀입니다. 미국의 세계전역에 리치핀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가 인도다. 한국하고 인도가 왜 리치핀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히는 게 미국 대전략의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도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앞으로도 100년 동안 세계 챔피언으로 남아있을 거야. 근데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눌러야 돼. 그래서 중국을 누르는데 제일 좋은 게 한국하고 인도다는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중국은 지금 미국에 다 포위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인도가 중국을 누르는데 제일 끝내주는데 일본은 코너스톤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한국, 인도가 미국의 중국을 막는데 최고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가 미국이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국은 미국 편인데 북한이 미국 편이 아니라 요거 말 안 듣고 요것도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즉 색깔을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중국 제어 전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이 중국을 미국한테 못 덤비는 상황으로 바꿔놓는 건데 북한도 파란색이 되고 남한도 파란색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한테 통일 쪽으로 가는 길하고 그대로 연결된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대북 정책을 활용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통일 정책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이 상황을 이용하면 통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미국 외무 차관을 했던 웬디 셔먼이라는 미국 여성인데 백인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핵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저절로 해결된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북한핵은 해결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통일되면은 미국이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최고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미국이 아무리 힘센 나라라도 바다 건너에 있는 적하고 싸워서 완전히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미국이 아무리 세도 중국하고 싸워서 완전히 이긴다는 건 힘들어. 왜?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국과 붙어있는 곳에 기지를 얻으면 돼. 중국을 겨냥하기 가장 좋은 미국의 기지는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지는 평택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지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신의주입니다. 만약 미국이 신의주를 미국 기지로 쓸 수 있다면 중국은 여기다 미국 칼 대고 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능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독일에 계신 우리 한국 아주 유명한 학자가 독일의 통일 교훈입니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문다면 세 가지를 요약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소득이 돈이 많아서 그리고 소득 사람이 단결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입니다. 이건 정말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결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이 안 도와주면 통일 못해요. 독일도 그랬고. 그래서 독일의 정치가들은 그냥 미국 백악관을 정말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형님 제발 통일 좀 시켜주세요. 영국 프랑스가 막 길길이 피고 반대합니다. 독일이 통일되면 또 히틀러 또 나온다고 미국한테 약속하죠. 우리 절대로 미국 말 들을 테니까 통일시켜달라고. 그래서 통일된 독일에 미군이 4만 명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보고 우리가 계속 주둔하고 있으니까 독일이 통일됐어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독일 통일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지원인데 우리도 똑같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미국 때문에 통일 안 되는 거라고 배웁니다. 미국이 통일을 해줄 마지막 나라입니다. 미국마저도 나 별로 지금 관심 없는데 그러면 통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해감되죠.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입니다.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월남은 북월남입니다. 이게 통일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아주 엉터리 방정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태극기 더하기 인공기는 한반도기 이런 거 아니에요. 태극기 더하기 인공기는 태극기. 그것이 통일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거짓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에 관한 거를 모든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로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정치학 공부한 사람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얘기만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더하기 예는 예라는 통일 방정식을 지금 다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이 동네에 남한하고 미국입니다. 남한하고 미국의 힘이 통일을 반대하는 제일 죽어라 반대하는 중국 그리고 통일되면 불편해하는 일본 그 힘을 꺾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통일을 하는 건데 그 일본을 윤석열 대통령이 꺾는데 꺾었다고 7.18하고 날고성이 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준 것이 한일 정상화입니다. 렉서스도 사주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남한이 통일하는 건 참성이야까지 갔습니다. 북한이 통일하는 건 안 되는데 원래는 누가 통일해도 안 돼요. 왜? 통일된 그 한반도는 일본하고는 운명적으로 적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건 된다가 지금입니다. 북한은 안 되고 바로.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들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의 힘보다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의 힘이 세질 때 통일이 되는데 여기 중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은 내일 모레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 말이죠. 아파트를 짓다가 말하는데 아파트 지은 것을 완성하면 30억 명이 살 수 있습니다. 인구가 14억인 나라가 30억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나라가 정상이 되는 건 공산당이 없어지면 됩니다. 공산당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중국이 내일 모레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 끝장난 중국 경제 아주 험악합니다. 중국 대학생들 취직 거의 못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다 놀고 아주 중국이 다시 잘 사는 방법은 뭡니까? 미국식 자유주의로 가는 겁니다. 공산당 없어지고. 근데 그걸 왜 못 갑니까? 그럼 시진핑이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중국이 쪼개지니까. 중국은 민주화되면 쪼개집니다. 위구르 그냥 그날로 독립선언할 거예요. 그걸 못 감당하는 거죠. 중국의 끔찍한 현실, 대공황 때부터 지금 한국에서 매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내일 모레 끝난다. 중국 사람들이 고속철도를 세계에서 제일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드는 동안에 경제가 쭉쭉 커요. 철도 만들고 기차 만들고 노동자 그래서 경제가 쫙 발전하는데 완성이 됐어요. 사람이 타줘야지. 다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재작년에 중국 고속철도에서 낸 적자가 900억 9천억 달러인데 그것이 중국 전체 GDP의 6%. 한 회사가 내는 적자가 중국 GDP 전체의 6%다. 그러면 미국 같으면 오늘로 문 닫습니다. 오늘로 고속철도 다 철폐해요. 근데 저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열고 있을수록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얘뿐만 아니에요. 자동차 그렇지, 선박회사 그렇지. 중국의 선박회사 700개인데 100개가 문 열고 있습니다. 600개는 문 닫고 있고, 문 열고서 놀고 있고. 공산주의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중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물 건너갈 것이다. 인구도 지금 중국이 2등으로 밀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중국은 어린애가 너무 없어요. 다 할아버지들만 있고. 그래서 중국은 정말 막말로 가망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한 20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아주 완전히 또라이 취급당했는데 지금 네 말이 맞다고 좀 다 돼 있습니다. 야, 너가 한 20년 동안 또라이 짓을 했는데 네 말이 맞았구나 하고서 이거는 그냥 책 보면 다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 더 이쁘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았죠. 미국은 믿고 미국이 잘랐고 미국 때문에 통일한다고. 미국 때문에 통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2023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이런 책 나왔는데
뭐 이거 전부 다 이 책이 다 맞는다는 거예요. 2013년에 나온 책인데 내가 그 국방대학의 어떤 중령이 교수님은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은 읽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보자고 누가 맞는지. 2023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같습니까? 옌셔팅이라는 교수가 그랬습니다. 2023년 되면 미국과 중국은 모든 면에서 동급이다. 과학, 경제력, 군사력. 그래서 중국의 시대가 온다. 다 틀렸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더 높다는 거는 놀랄 거예요. 중국보다 미국이 더 높습니다. 보통 2017년에 2030년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발전하다 이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쓴 책인데 미중 평권경제가 이거는 2016년에 하도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중국에 매달리다 우리 죽는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나오는데 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 제가 이거 이제 뭐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에 또 그래도 꽤 힘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여러분 러시아가 등급으로 어느 정도 되는 나라라고 보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엄살이 심해요. 와 러시아가 우리한테 대표 돈 미국이 14배 많습니다. 1년 동안 버는 돈이 미국이 14배예요. 미국을 100으로 치면 러시아가 7입니다. 군사력 미국이 9배입니다. 아니 돈이 14배가 많고 군사력이 9배인데 러시아가 자기랑 맞짱 뜬다고 얘기하는 게 바이든입니다. 그 바이든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러시아랑 잘 지내니까 미국의 좌파들이 아니 푸틴 같은 깡패랑 잘 지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푸틴이라는 양아치가 시진핑이라는 깡패랑 잘 놀게 놔두란 말입니까? 가다치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푸틴을 나쁜 놈이 그러니까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친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외교 정책이에요, 미국이. 미국의 힘은 지금의 미국의 힘은 트럼프 때보다 더 셉니다. 근데 지도자가 사령관이 개판이니까 지금 엉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러시아도 지금 골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강대국이면 북한한테 폭탄을 얻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의 GDP는 누구랑 같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하고 같습니다. 어느 해는 우리가 높아요. 어느 해는 우리가 11등, 러시아가 12등. 근데 바이든이 되려면 러시아가 항상 앞서. 왜? 바이든이 여기 기름을 못 파게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쫙 올랐거든요. 기름 팔아먹는 러시아가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GDP가. 대한민국 수준의 GDP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한 뭐 6, 7배 정도 되고 땅은 뭐 200배 되는 나라인데 버는 돈은 남한하고 러시아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김정은하고 둘이 만나서 김정은의 뒤통수 사진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북한이 찍으면 공개가 안 되는데 러시아가 찍어서 뒤통수가 나온 거예요. 이 둘이 동맹조약을 맺었다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국민들이 놀랐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모를 때 무서워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을 맺었다.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가서 싸워주겠다.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겁니다. 친구가 맺는 게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 그런데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지금 현재 누군가요? 미국이 북한에 탱크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확률 0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탱크로 밀 것 같아요? 그럴 확률 0입니다. 북한에 탱크로 들어갈 확률이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북한이 비틀비틀하고 쓰러질 때 우리 제일 딜레마가 뭡니까? 중국이 들어가서 접속하면 큰일 난다죠. 근데 그것을 놀랍게 푸틴이 막아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머리가 조금 있는 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흔들거리는데 그때 침략하면은 와서 막아주소. 그리고 또 푸틴은 또 하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때렸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기는 미국이 다 해주지만 우크라이나가 쏘는 본토 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 러시아가 김정은한테 야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와서 도와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가 김정은이도 실수했고 푸틴도 실수했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다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 미국 학자들이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0년 전의 전쟁을 지금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미국은 그런 전쟁 안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한 달이면 끝났습니다. 근데 러시아 가서 2년 동안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미국 학자들이 우리는 1차 대전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은 막 또 난리가 나요. 미국이 난리가 나는 이유는 러시아가 정말로 무섭다가 아니라 너네 둘이 나쁜 짓 하는 틈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그 하고 싶은 것이 한국에다가 핵폭탄 다시 갖다 놓는 거, 일본이나 대만쯤에다가 중거리 미사일 갖다 놓는 거, 그거 무작위 대지 기타인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자진해서 미국이 막 분노하면서 그래서 우린 이거 해. 앞으로 이제 한국에다 핵폭탄 갖다 놓고 이제 대만 같은 데다가 미사일 갖다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러시아보다는 전력이 탁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수가 아닙니다. 사실 트럼프는 매일 푸틴하고 되게 친했죠. 푸틴하고 트럼프랑 친하니까 푸틴이 트럼프 기분 나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파 중에 트럼프 나쁜 놈이야. 그놈이 김정은하고 친했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하고 미국 대통령이 친할 때 하고 사이가 나쁠 때 언제 김정은이가 남한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이 나쁠 때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친한데 어떻게 남한을 때려요? 그 역설입니다. 둘째는 지금. 그리고 트럼프의 역설. 트럼프가 제일 이쁘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활동안에 제일 고생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그 하도 못살게 긁고 나 걔 좋아해. 하도 세게 때리고 나 걔 좋아해. 그 트럼프 전술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둘이 도와준다는 것은 너희들 실수한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 대장이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이렇게 위험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과장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국가보를 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훈련하는데 대단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훈련을 해요.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훈련한다는 거가 그게 상상이 되던 일입니까? 그 미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 미국의 높은 사람들이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치는 거 보고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이든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당신네 둘이 친해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을 덜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 정책의 최고가 그 커트 캠벨이라는 그 정치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아시아 짜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 정책은 그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기시다하고 윤 대통령은 노벨상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평화상. 이 세계 평화를 만든 사람이다 해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일이다. 그 미국 학자가 김정은이 실수한 거다. 내가 방금 얘기했죠. 잘못하면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돼요. 그리고 푸틴이 실수한 거. 잘못하면은 북한이 넘어질 때 중공군 들어가는 거를 와서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죠. 네. 뭐 아이들 지독한 악당들이 뭉쳐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나쁜 짓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이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은 푸틴은 히틀러고 김정은이는 무솔리니냐. 과장이죠, 과장. 저 정도 히틀러만큼 세지 못하고 푸틴은 윤석열만큼 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 웃기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 러시아 넌 뭐 지금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엊그제는 미국 오면서 러시아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 택해. 왜 이렇게 세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힘이 같으니까. 지금 대한민국하고 러시아하고 국력 순위가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러시아는 초대강대이고 우리는 그리고 러시아 분들이 우리 잘랐잖아요. 우리나라 잘라서 우리가 이 개고생하는 게 러시아 때문인데 일본은 못 잊으면서 러시아는 다 이겼습니까? 바로 이런 그 자가당착들이 많은데 아무튼 뭐 미국이 뭐 러시아를 지금 가만 놔두지 않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좋습니다. 그 악당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미국 국회에서 심지어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겠다. 테러지
영국으로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면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졸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북한을 미국이 목을 졸랐는데 90% 북한 경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이든이 된다면 바이든은 북한 목을 그렇게 세게 조르지 않았는데 코비드라는 병이 와가지고 북한이 스스로 졸라버렸습니다. 들어오면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북한이 죽은 겁니다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한테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야 뭐 러시아 보고 그런 외교가 어딨냐. 아이 국제적 진짜보다 죽으로 때리는 깡패들의 동네 얘기예요. 야 러시아 너 우리도 지원받고 싶으면 그리고 우리 너 북한이 지금 폭탄 갖다 주는데 그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포 보낼 거야. 그러니까 겁주니까 러시아가 지금 쩔쩔매는 거죠. 러시아가 쩔쩔매면서 우리한테 뭐를 하세요? 아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기본 조약은 옛날과는 똑같아. 뭐 별로 다르지 것도 없어. 그리고 북한이 침략 받을 때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한국하고 관계없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북러 방위 조약이 한국하고 관계없으면 중국하고만 관계 있는 거네요. 그죠? 우크라이나 분쟁에 북한 너무 북부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우크라이나에 탱크 보내지 마. 라고 오히려 러시아가 꼬랑지 빼고 있는 겁니다. 둘이 만난 다음에 김정은하고 푸틴 만난 다음에 우리나라 외무차관이 외무장관을 해외에 가 있었어요. 외무차관이 불러서 러시아 대사한테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러시아 정부한테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계속 그 약한 나라 꼬마 나라로 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세계 12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10등이면 12등답게 노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번 정부의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지구 중추 국가로서 행동을 하겠다. 이번에 왜 미국을 불렀냐? 나토 회의에. 나토는 유럽인데 아시아 사람 3명 불렀어요. 일본, 한국, 호주를 불렀습니다. 호주를 부른 이유를 미국 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왜 한국을 불렀냐? 한국은 그 일할 만큼 힘이 세니까. 우리를 70년 전에 우리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 1등부터 10등, 10등 무렵에 있는 나라의 국력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이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죠. 상상을 못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뭐 친일, 반역, 윤석열 정부 타도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과 한 팀이 됐기 때문에 통일에 부쩍다가고 옵니다. 일본마저도 한국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한국 통일되는 게 남한이 통일되는 거 그것도 안 돼. 북한이 되는 거 그거 절대 안 돼. 그러다가 한국하고 사이가 좋아진다면 한국이 통일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로 바뀐 겁니다. 새 시대가 막 작년에 한미일 삼국 회담한 거 이것도 역사의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헌법대로 안 한 거예요.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세월을 기다렸다가 어느 날 통일은 가위바위보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흡수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항상 그랬으니까 100%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 작년 유엔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엔 총회 와서 여기 유엔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유엔이 분명히 한국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했는데 그동안에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북한이 화낸다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죽이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려줬고 그동안 같이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돼서 빚을 갚을 거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유엔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만이 합법 정부요. 쟤는 불법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불법인 나라는 해결해도 괜찮죠? 해결해야 되죠 원래. 놀라운 것은 금년 초부터 갑자기 북한이 통일이고 뭐고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매일 통일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은 평화롭게 지내자고 그러고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북한이 이제 통일 안 해. 남한하고 통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서 북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통일도 안 하고 남한은 민족도 아니래요.
그리고 반평화는 이거 뭐냐면 남한이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건 뭐 당연히 하는 얘기죠. 통일 안 하겠다. 한국은 같은 민족도 아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왜 남조선이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해서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국내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야 합니다라고 요설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 교과서에 통일이라는 걸 다 지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평양에 가보면 역이 있는데 여기 중에 통일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 통일을 지워가지고 역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지금 통일자를 지워가지고 웃긴다고요. 지금 3천이 없애고 8천만 없애고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단어를 다 없앱니다. 북한의 교과서에 통일자가 들어가는 건 다 애들 보고 지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과서 찍어줄 돈이 없으니까 애들 보고 지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단어를. 요게 이제 나는 이 탑이 그러니까 이 탑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거를 정말 국제 정치의 권력 정치적 시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북한한테 적극적으로 유리한 통일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우리가 통일을 잘해서 이런 헌장을 만들었고 이걸 만들었는데 김정은이가 이걸 최근에 포기했습니다. 없었어요.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걸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겠다는 혼자. 옛날에는 다 통일, 모든 게 다 통일입니다. 김일성이 그랬죠.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남조선이 있는 한 평화는 다 가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 그러고 있었죠. 지금 통일원 장관이 이분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인데 완전히 운동권 좌파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또 보수 자유의 투사가 됐는데 북한이 유훈통치, 김정은이가 왜 북한의 왕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직계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유훈통치의 나라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권위는 할아버지를 이어받았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뽑았다가 아니라.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는 걸 안 하겠다고. 그래서 유훈통치의 나라에서 유훈을 거부하다니가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통일 안 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놀라운 거. 금년 3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거 40년 만에 통일하겠다고 대통령이 처음 얘기한 겁니다. 그 나는 3월 1일 날 그걸 듣다가 이야 이거 몇십 년 만에 이거 바뀌네. 내일 아침 신문 보면 이제 난리 나겠다고서 이따만하게 대통령이 드디어 통일로 가겠다고 40년 만에 대북정책 전환 우리나라 신문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미국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미국 신문에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그 AP통신인데 남한의 윤 대통령이 통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결심하였다. 맹세하였다. To achieve a fully unified Korean Peninsula. 자유국가로 통일된 한반도를 성취하겠다고 vow to 맹세하였다.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남한의 대북 정책이 바뀐 거예요.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 이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이후 처음으로 통일을 부르짖은 대통령 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부에서 이제까지 모든 통일 방안은 다 웃겨. 왜? 거기는 자유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유주의하고 독재하고 공산주의하고 합쳐지지 않는데 그걸 합치겠다고 썼기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자유주의 철학 비전을 들어간 그런 통일정책. 그러는 동안에 북한에서 2013년에 300만 굶어 죽었을 때 이 사진입니다. 노동당 간부들도 굶어 죽었어요. 지금 사진입니다. 아주머니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데 바퀴에 타이어가 없어요. 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북한의 철도입니다. 이 철도 침묵이 다 썩어가지고 여기 기차가 시속 24km로 달립니다. 한국 기차 300km 달립니다. 지금 남한 기차들. 한국 기차 우리나라 또 어떤 그 좀 정권들이 평화 통일이 되면 우리가 기차 타고 만주 간다고 만주 못 가요. 독일 못 갑니다. 이 철도에 우리나라 기차가 올라설 수가 없어요. 한국 기차 올라서려 가라앉습니다.
다 새로 해줘야 돼. 다. 북한 철도는 100% 새로 깔아야 대한민국 KTX가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화통일하고 이런데 그냥 간다고 막 잘못된 생각을 주입받았었죠. 네. 북한의 병사가, 얘는 북한 병사 중에서 키가 보통이네요. 이 녀석이 2005년인가 6년에 물에 뭐가 떠내렸는데 그거 죽겠다고 물에 빠져가지고 한국으로 흘러온 거라.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한테 나 귀순한 거대로 북한 다시 보내달라고. 그 다시 보내주는 판문점 대대장 미군 중령, 판문점 소대장 한국군 중위 같이 서서 가는데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때부터 아니 북한의 저 국민학생이야 뭐야? 북한의 평균 키입니다. 북한은 147cm가 되는 군대를 보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제가 애들이 너무 안심할까봐 전쟁을 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애들도 총 맞으면 죽어 그럽니다. 너무 안심할까봐. 그렇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못 사는지 금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샤브샤브 먹어요. 샤브샤브 뭐 고기 물에다 담궈 먹는 거죠. 그런데 평양 밖으로 나오면 하나도 안 되는데 고난의 행군 1990년대 북한군 고위장성으로부터 인민 12%가 굶어 죽었다. 300만 명 죽었다. 노동당원도 죽었다. 지금 현재 북한 기업서 평균이라고 보면 북한 돈 2,000원. 북한 돈 2,000원인데 달러는 암시장에 가서 바꾸면 3,000원이 1달러입니다. 3,000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 달 반을 일해야지 1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월급이 뭐가 중요합니까? 북한 놈들이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너네들보다 우리가 세 가지가 잘났어. 1. 우리는 밥이 공짜야. 2. 우리는 학교가 공짜야. 3. 우리는 병원이 공짜지. 공산주의 국가가 그 세계를 공짜로 해주면 공산주의 국가 맞습니다. 근데 북한이 언제부터 그걸 못했느냐? 1990년부터 소련이 와장창 자빠질 때부터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련이 대준돈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니까 북한도 함께 무너졌는데 그때 국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토끼를 잡아놓고 있으면 풀을 뜯어다 줘야지 토끼가 살잖아요. 그 풀을 뜯어주는 게 이제 국가가 배고프주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토끼를 풀어줬습니다. 나가서 산에 가서 먹고 살라고. 북한이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야 이제 나라가 배급을 못 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사세요. 북한의 엄마가 집에 쌀 한 대 남아있는 걸 이쁘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2대로 바꾸고 4대로 바꾸고 8대로 바꾸고 북한의 원시적인 자본주의가 생기는데 그것이 북한이 굶어 죽지 않는 최대의 이유입니다. 장마당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살아있는 거예요. 비록 배는 고프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돈 받고서 돈을 이렇게 칩니다.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이 돈이면 우리 아들을 말이야 평양대학교 불어과에 보낼 수 있겠다. 그 우리 아들은 외교관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돈 또 쉬어보고 그 다음에 또 신어서 감명받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북한 정부가 보기에 저거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김정일 네 마음대로 해.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나라가 아니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리느냐. 주민 여러분 내일부터 돈이 바뀝니다. 100대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돈 다 주고 나오세요. 예를 듭시다. 5천만 원을 벌어놓은 사람이 이제 바꾸려고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100대 1이니까 5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죠. 전부 10만 원씩 다 똑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 북한이. 그런데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이게 내추럴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공이에요. 자본주의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돼. 그런데 자본주의가 내추럴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덕성을 완벽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성립하는 체제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공자님 같은 사람만 모여 살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내가 남 놔주고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해. 나 때문에 쟤가 잘 살게 돼서 내년에는 내가 더 벌어서 쟤를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 공산주의가 돼요. 천당에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돈을 뺏기니까 그다음에 무슨 돈으로 줍니까? 달러.
그래서 모든 재산은 북한 사람 집에다 달러로 갖고 있습니다. 왜? 화폐 개혁 안 당하려면. 그래서 북한의 기준 화폐가 달러입니다. 재미있죠?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집에 달러가 있어야 돼요. 왜? 이걸 해야지 안 뺏기니까. 이걸 해야지 화폐 개혁을 안 당하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냐면 그 월급 2,000원 가지고 달걀 2개 사요. 신용 배급이 끊긴지는 오래다. 썩은 음식을 먹는데 치약하고 먹으면 배가 안 아프다는 속설이 있어서 치약하고 섞어 먹습니다. 치약이 없는 사람은 흙하고 섞어 먹어요. 강에 홍수가 나고 사람하고 돼지가 떠오는데 사람은 안 구하고 돼지를 구한대요. 그래야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떤 탈북한 사람입니다. 환자가 마취제, 소독약, 붕대, 항생제 등을 장마당에 사서 병원에 가야 한다. 마취가 없이 수술도 한다. 한 탈북민은 아내가 출산 진통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과 도구를 사오라고 그랬다. 밤중에 나가니까 장마당에다 물을 닫아서 못 사고 허덕거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헤매다 돌아가니 차가운 철침대에 아내와 피덩이 아이가 팽개쳐지고 죽었고 의사는 가버렸다. 그때 탈북을 결심했다. 북한에 간호장교가 남한에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서 나의 피의 형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수혈이 없어요. 수혈. 피가 형이 모르는 무슨 수혈이 있습니까?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야, 통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국제정치적으로 힘이 세지고 아까 만주도 먹고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살았는데 아,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구나. 저 동족 2,400만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휴머니즘으로 통일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국 와서 내가 혈액형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북한 어른 중에서 자기 혈압을 재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아무 데나 가면 혈압제잖아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가면 요 2개가 있는데 23m짜리 여기다 금을 씌워가지고 금을 37kg을 씌웠습니다. 재밌는 거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한테 이거 부시면 얼마 주겠냐라고 물어보대요. 이걸 부실 테니까 얼마 줄 수 있냐고. 야, 그런 정도까지 저기가 그 교회에 있던 자입니다. 금년 4월 6일 날 미국 CIA가 정보를 공개했는데 드문드문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김일성이는 가짜다. 진짜 김일성은 일본 육사를 졸업한 천재인데 외국어를 너댓 개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애국자라서 일본하고 전투하다 죽었다. 전설의 영웅인데 소련 놈들이 마족구멍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족구멍. 밴디트 리더 한 놈을 잡아가지고 이놈이 김일성이다라고 속여가지고 보낸 놈이 김정은이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김일성이다. 라고 김일성 생일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 태양절 9일 전에 4월 6일 날 미국 CIA가 그것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공개했더니 북한이 휘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휘청을 했느냐.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제가 김일성 죽은 지 40년 되는 날인데 보통 한 4, 5일 동안 난리가 납니다. 왜? 공화국 건국 영웅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래서 4, 5일 동안 파티를 하는데 추모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루만 하는 거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거를 미국 사람이 왜 하필 4월 6일 날 공개를 할까요? 저 자료를. 북한 장군들 잘 들어. 김정은이는 아무 관계가 없는 놈이야. 김일성 자체가 사기꾼이고 근데 그 손자들은 얘네가 따라서 정신을 차려라고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미국이 뭐를 이렇게 공개할 때 그 소비자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데 나는 지난 4월 6일 날 미국이 공개한 자료는 북한의 장군님들입니다.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세요. 어린애 가짜를 존경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생일날 쌀을 넣어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아주 싸구려 쌀을 샀는데 쌀에 곰팡이가 껴있는 걸 사갔습니다. 북한이. 이것도 뭐 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다 나오죠. 최대수보다 돈이 최고라는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북한이 썩었다라고 김정은이가 호통을 칩니다. 북한 어린애들이 그러면 황금이 제일 중요하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 우리한테 100억 준 적이 있어요? 언제 우리한테 100억 줘봤냐고. 나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벌어다 준 정도로 지금까지 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예, 미국에도 젠지라고 있습니다. 제네레이션 Z. 한국에는 MJ 세대. 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꼬마들 18, 뭐 22, 뭐 이런 애들, 어른말 죽어도 안 듣는 애들, 체제에 저항하는 애들. 북한은 그 저항 세력이 0에서부터 40세입니다. 무슨 뜻이냐? 공산국가인데 배급이 끊어진 지가 4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서 40된 애들은 국가가 먹여 살린 애들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엄마가 먹여 살린 애들이에요. 김정은이가 왜 니네들 돈만 하니? 이 사회주의 사상이 중요하지.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미국말로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장마당 제너레이션입니다. 아예 장마당이라고 영어로 쓰는 거예요. 남한하고 싸우는데 풍선보내죠. 쓰레기 집어넣어서 북한의 국방차관이 남조선 것들아 쓰레기 치우느라고 기분 더러웠지. 니네들이 기분 더러움을 맛보게 해주겠다. 우리는 청소부 가서 쓰든지 군인이 이거 안전하다 그러면 그냥 기계로 쓸어버리면 됩니다. 북한은 그거를 일일이 군인들이 주워 모으는 거예요. 똥까지. 그래서 제가 방송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 니네 쓰레기 치우느라고 기분 더러웠다. 근데 북한의 병사들은 그 더러운 쓰레기를 수집해서 포장해서 남한으로 보내니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겠니? 이거는 계속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북한 군인들이 서로 몰라요. 아니 밥도 안 주면서 똥을 포장해서 남한으로 보내라고? 이게 싸움이 되지가 않는 싸움입니다. 문재인 얼굴에다가 담배꽁초를 찢어가지고 보낸 쓰레기.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고 사이 좋을 때는 북한이 우리를 저렇게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매일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니다라는 걸 그대로 증명해주는 그림이죠. 북한은 남한이 있으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남조선이 있는 거는 다 가짜 평화야.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우리는 북한이 있어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몇십 년 동안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딸하고 보내는데 이게 북한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쌀 해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보내면은 이 페트병이 여기 황해도 여기 평양이 여기인데 이게 여기서 떠서 둥둥 떠갖고 은당수지나서 황해도에 과일군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과일이 제일 많이 나는 군이라서 과일군이에요. 거기까지 저기 갑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거 주술라고 난리 법석이에요. 1달러만 주시면 한 달 반 월급인데 1달러만 주시면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 할아버지. 미국 돈에는 전부 미국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죠. 미국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래서 북한 애들이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미국 할아버지. 그리고 중국 할아버지가 그 다음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우리 할아버지 꽝. 중국 할아버지 그 다음. 지금 북한도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압니다. 사람들이. 애국이가 일주일을 하루로 줄였다. 어제가 죽은 날이죠. 근데 이제 하루로 줄였어요. 또 여름은 안 하고. 그런데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왜 태양이란 말 빼? 다시 써. 덤비는 거예요. 아니 왜 네가 뭔데 할아버지를 개무시해? 재밌는 건 말이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을 진짜 존경을 해요. 김일성이는. 근데 김정은 그러면 아이 웃기지 마세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네가 뭔데 할아버지 생일을 태양절이라는 말 안 써? 그래갖고 매체가 쓴대요. 태양절이라고. 북한이 우리가 이제 힘에 의한 통화 지구에서 말이죠. 통일은 다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는 거가 김유신을 얼마나 좋아해요. 삼국 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이순신은 얼마나 좋아해요. 일본은 외적을 막은 다 군인들 전쟁하는 사람 좋아하면서 전쟁은 무조건 하면 안 된대. 전쟁을 죽어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나라 위인들은 다 군인이에요. 전쟁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쟁할 거 없고 적들이 건드리면 뭐 지금 이 친구가 코너에 몰렸는데 어느 정도로 코너에 몰렸느냐. 휴전선에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휴전선이 있고 남쪽은 지뢰를 잔뜩 깔아놓습니다. 북한은 지뢰가 없어요. 왜? 걔네들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지뢰를 깔으면 공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지뢰를 깔아놓고 못 오게 해. 근데
북한이 지금 지뢰를 깔고 있는 겁니다. 북한 쪽에다가. 놀라운 사실, 답은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깔았는데 동시에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공격하려면 지뢰를 걷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담까지 쌓는 거 이제 영국 인공위성 사진에 걸렸죠. 담까지 쌓고 있습니다. 원래 담은 남한이 쌓는 거죠. 서울 가다 보면 탱크 못 오게 하느라고 이상하게 생긴 세멘트 건물들 많죠. 길목에 북한 탱크 건물 떨어뜨려가지고 길 막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 네. 놀라운 것은 2022년 미국 국가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 사람만 죽이겠다고 썼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죽이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독재자 한 놈만 죽일 거야. 독재자 한 놈 죽이면 되는데 왜 이라크 가서 그냥 이라크 군사력을 다 부셔놨잖아요, 미국이. 아, 후세인 한 놈만 죽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죄 없는 어린애들을 죽였어가 된 건데 이제 그런 무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나온 미국 전략보고서에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김일성 아주 지치게 되죠. 김정은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정권을 끝내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끝내려면 이 무인 비행기를 김정은을 죽이는 것을 정도라는 비행기를 일본에다 갖다 놨습니다. 저 보고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비행기 이름이 사전에서 보면 이 사람으로 나와요. 리퍼, 서양판 저승사자. 비행기 이름이 저승사자입니다. 이거를 일본에다 갖다 놓고 김정은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한국에서 지난 4월 달에 훈련을 했는데 군산에서 떠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군산에서 천호까지 갔어요. 이 비행기가. 그런데 미국이 이거 한국에다가는 4년째 갖다 놓고 있어라고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 김정은이가 4년 동안 이것 때문에 덜덜 떨고 산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일본에는 갖다 놨는데 한국에는 갖다 놨는지는 몰랐는데 요번에 훈련을 하고 한국에는 4년 동안 있었어 라고 미국이 공개를 하고 기자들한테 요거 찍어가 요 사진이 뭐냐면은 미사일인데 14km를 날아가서 1m 옆에 떨어져요. 14km 가서 1m 옆에 떨어지니까 유인 암살용입니다. 미사일이.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에다 공개하고 미국이 훈련할 때마다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김정은 북한에서 너무 많이 평화와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너가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뜻입니다. 전쟁 나면은 김정은 한나 죽이고 끝내겠다라고 미국 보고서에 나오고 훈련도 딱 그런 훈련만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기 딸 내고 이런 데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얘가 후계자라고 했는데 얘가 이때 9살이었습니다. 9살. 미국이 죽이겠다는 보고서 나오고 한 달 만에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무서워서 딸을 내고 온 거예요. 딸이 방패입니다. 야, 미국 너네들은 신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자와 노인과 어린애는 안 죽인다며. 이게 뭐예요? 이때 10살이 안 됐습니다. 만으로. 그 미국 보고서 너가 까불면 너만 죽일 거야 라는 보고서 나오고 한 달 후에 얘기해요. 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참수작전이 이게 본인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 목을 딴다고. 남한신문에 매일 참수작전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미국에서 제일 싼 나라는 우리가 그린베레인데 요번에 4월 달에 그린베레가 한국 왔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아니 21세기의 전쟁이 권총으로 싸우는 건가요? 그렇죠. 한 놈 죽이면 되니까. 무서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뜻을 이해를 대부분 못해요. 와, 이거가 여기가 김정은 궁전입니다. 거기까지 미군이 갔고 총으로 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그 국방장관이 북한이 전쟁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북한이 지지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지는 게는 못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한테 폭탄을 180만 발을 갖다 줬습니다. 작년 9월부터. 폭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북한 폭탄 180만 발이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90만 발이 안 터졌어요. 절반이 안 터져요. 우리나라 학자 어떤 사람 아주 지도국에 계산한 사람은 북한의 폭탄은 터질 확률이 4%가 그랬대요. 25번 쏘면 한 발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그 지방에 가보면은 주기적으로 군부대에서 펑펑 소리가 납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안 쓰면은 고물이 되기 때문에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터뜨리고 색을 만들고 그러는데 북한은 옛날 거를 그냥 놔두고 최근에는 폭탄 만드는 사람이 부속품을 빼다 팔아요. 장마당에. 그래서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나온다고요?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폭탄을 주고 원하는 게 뭐예요? 돈. 그 돈은 미국 할아버지 돈. 그런데 푸틴이 미국 할아버지가 있나요? 돈이? 못 주죠. 루블은 안 받아요. 북한이. 근데 푸틴이 돈 안 줘도 됩니다. 왜? 너가 나한테 불량품을 줬으니까. 지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술이라도 주시오. 우리나라 기자들이 별게 생각을 하는데 폭탄이라는 하드웨어하고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은 1% 안 가르쳐도 못 쓰는 기술입니다. 1%가 안 되면 못 쓰는 기술이에요. 기술은 다 주든지 안 주든지입니다. 소련이 미쳤다고 자기 기술을 북한한테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둘이 맞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환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재밌는 거예요. 러시아 대포가 북한 대포 알을 쏘다가 대포가 터져서 거기서 터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북한 포탄은 절반이 안 터진다. 우리한테 매일 쏘겠다고 겁주는데 이거 하다가 몇십 명씩 죽습니다. 금년에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공수를 하니까 따라해 자기도. 따라하다가 몇십 명도 어디서 죽었고 수십 명 훈련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딸내미 데리고 왔다고 바람에 이렇게 부는데 그냥 뛰어내리라고 그래갖고 몇십 명이 죽었어요. 비행기에서. 우리는 지금 한남 뭐 이렇게 하다 죽었다고 난리 법석에 나오고 나라가 뒤집히는데 북한들 다 그리고 요게 말이죠. 작년 12월 31일에 제가 미국에서 본 뉴스입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방송에서 김정은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이놈이 가서 죽이는 거야 라고 쓴 겁니다. 근데 그놈이 얘예요. 우리나라가 48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31일 날 미국 신문에 났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1월 20일 무렵에 요 있는 비행기가 이게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가서 여러분들은 김정은이가 도발하면 처음으로 달려갈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스텔스. 이게 가서 김정은 죽이러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가 하루에 기름을 250만 배럴을 쓰는다랍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은 하루에 1,800만 배럴. 배럴이라면 이만한 물통이에요. 160리터짜리 1,800만 개를 미국은 하루에 쓰고 우리는 250만 개를 하루에 쓰는데 북한이 하도 너는 말썽꾸러기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엔에서 너는 1년에 이만큼 사갈 수 있어. 그게 50만 배럴입니다. 북한이 마음 놓고 사올 수 있는 게 50만 배럴인데 그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양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시간 쓸 양이 북한이 마음 놓고 사다 쓰는 양입니다. 탱크 기름으로 가죠. 비행기 기름으로 뜨죠. 보여드릴게요. 북한 비행기에 초록색을 칠했어요. 제일 좋은 비행기에. 아니 세상에 초록색을 칠한 비행기 봤어요? 모든 물건은 보호색입니다. 군함은 회색을 칠하는데 수평선에 그놈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회색 칠하는 겁니다. 비행기는 하늘색을 칠합니다. 하늘에 뜨면 안 보이라고. 북한 비행기가 초록색을 칠했더라고요. 제일 좋은 비행기가. 얘는 뭐예요? 여기 머리 좋으신 분은 아하 위에서 볼 때 보이지 말라고. 미국 비행기나 한국 비행기가 볼 때 안 보여. 나무하고 색깔이 같아서. 이해가 되세요? 1971년 겁니다. 지금 이 조종사가 비행기가 조종사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북한에서 제일 좋은 탱크
1972년째. 이게 말이 됩니까? 김정은이가 타고 폼 잡은 이 잠수, 여기 김정은이에요. 이거는 김정은이가 태어나기 24년 전에 만든 겁니다. 1960년. 저는 지금 환갑이 넘은 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그러면 미사일로 쏘지 않냐고 북한이. 최근에 북한이 소를 전수조사했어요. 소. 아니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소를 왜 셔요? 북한 소 잡아가지고 군인들 소고기 통조림 해주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남북전쟁에 보면 말들이 대폭 끌죠. 북한은 제가 대폭 끌어요.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를 북한이 미사일로 쏴서 죽인다고요? 우리나라 기자들 보면 나는 화가 납니다. 북한의 핵폭탄이 용산에 떨어지고 몇 명이 죽는다고 나오는데 북한이 핵을 왜 만듭니까? 용산을 떨어뜨려서 서울을 다 뽀개려고. 뽀갠 서울을 뭐하러 가져가요? 서울은 북한은 이거를 그대로 먹으려고 핵을 만드는 겁니다. 핵을 그대로 먹으려면은, 야, 너 나랑 싸우면 죽어. 내가 탱크는 못하지만 내가 핵이 있잖아.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근데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 미국이 같이 위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싸움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미국의 도시 하나를 부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죽어라 미국까지 오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오는 걸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LA가 맞아요, 북한 거에. 그리고 북한이 그럽니다. 미국, 내 남조선하고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좀 도와주지 좀 말라. 내가 말로 안 돼서 전쟁할 건데 나만 도와주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서 전쟁을 해서 북한 미국한테 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북한의 미사일이 LA를 맞춰요. 100%. 그날 북한이 그럽니다. 나는 남한을 공격할 건데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결국 지지. 근데 나는 이번에는 LA는 없애고 질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서울을 구하려고 LA를 죽이든 말든 나는 몰라. 그리고 남한을 떼었을 때 미국이 LA하고 서울을 바꿀 것 같아요. LA는커녕 저 앵커리지가 아까 그래.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우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었어요. 남한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한, 너 이제 미국은 안 도와줘. 통일하자고. 네가 탱크는 좋은데 나는 핵이 있잖냐. 그게 다 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심성으로는 그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통일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그런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까지 진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예, 여러분 그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 미사일 320발을 다 막은 거 보셨죠? 이란이 미사일을 320발을 그냥 쐈는데 다 막았어요. 100%. 근데 이스라엘이 99% 성공하였다라고 1% 뺀 이유가 하늘에서 이란 미사일을 폭격을 터뜨렸는데 파편이 7살짜리 소녀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1%를 빼서 99, 우리가 그걸 지금 거의 완성한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깡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를 쏠 것 같아요. 야, 그럼 우리가 먼저 갈겨. 그럼 핵이 없어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거 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면 gut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래서 나는 이 게임이 거의 끝나간 거다라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이스라엘 다 막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다 막는 거 보고 놀랬죠? 저 보시고. 이거가 지금 휴전선에 갖다 놓은 건데, 미군이. 이거는 날아오는 대포알을 맞춥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공동 개발한 거예요. 대포알 60cm짜리를 빵 쏘고서 저거로 날아오는 걸 맞춰요. 요새 그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 전부 다 이런 거 다 한국도 만들어요, 이걸. 한 발에 2,000원이에요. 이거
이게 열이 있으면 손 다 타버리죠. 이거에 열을 집어넣으면 레이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죽이는 거죠. 한 방에.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이 만들고 한국도 만들고 한미동맹 이거는 우리가 사는 기분입니다. 저 보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될 건데 트럼프가 우리 되면은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맹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우리나라 국회 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이 땅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동맹을 우습게 본다고 이 사람이. 여기 우리가 지키려고 피 흘린 곳이야. 여기 전쟁 절대로 다시 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문이죠, 역사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이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당이 아니야. 누구도 가서는 데는 지옥이야. 미국 외교정책에서 어느 나라를 천당 지옥으로 묘사하는 순간 그 나라 정권이 갑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고 미국이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그 나라를 지도할 자격이 없어. 니네 아버지가 천당 받는 데네. 근데 거기는 아무도 가면 안 되는 지옥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이건 영어로 여기 미국이니까 Yeah,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김정은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죄를 많이 저지른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 잡으면 너네 나라를 살려줄 용의가 있어. 무서운 얘기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말이죠. 김정은이 그래도 하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동원이 특징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아이패드를 10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잘 사는 나라 모습을. 싱가포르하고 북한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끝과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 오픈된 나라, 완전 막힌 나라. 완전 막힌 나라 대통령을 완전 오픈된 나라에다 데려다 놓고 이거 보라고 너도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1. 핵무기 내려놔. 그리고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 앞으로. 그리고 좀 잘 되면은 원산에다가 내가 호텔도 하나 짓자고. 나 돈 좋아하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너한테 데려들까 봐 무섭냐? 내가 지켜줄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네. 미국 군인이 들어가면 김정은을 지켜줄 수 있죠. 그거는 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북한에 미국 사람 실체가 아직도 7,000명이 있는데 그거 가서 파오자고. 그 7,000명을 팔려면 미군 6,000명이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미군 6,000명 들어간 북한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노는구나.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다음번에 만날 때 그러겠다고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상 엎고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멍하고 있다가 밤새도록 기사 3일 타고 온 거죠. 인민들이 미안해서 밤 3시에 평양에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트럼프는 나쁜 놈이래. 김정은하고 친한 놈이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닥터 로버트 제프리스입니다. 이분이 달라스 교회 목사님인데 트럼프한테 어느 날 트럼프 씨는 왜 이렇게 힘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같은 놈 도려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은이를 도려내라고 그렇게 큰 힘을 주신 겁니다. 라고 제일 친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가 되고 큰일 날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런 놈들 다 옛날에 말이죠. 우리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 근데 미국은 우리 힘을 합쳐서 이놈들을 붕괴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일본이 더 싫어요. 중국은 좋고.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번빈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둘이 하다가 얘를 빼고 그게 한국의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우리 둘이 하자. 그래서 일본이 그냥 왕창 강해진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바꿔놨죠. 우리 한 팀이 되는 거야. 이쪽 한 팀.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기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미국, 한국, 일본 셋이 합치면 중국, 러시아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든 돈이든 에브리띵에서. 균형이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이쪽이 이기는 거로. 그래서 앞으로 혹시 1등 되는 것을 꿈꾸던 중국이 한국이 일러붙는 바람에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국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푸틴하고 김정은 만나갖고 제일 분노한 것이 시진핑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 전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10만 명 쫓아버립니다. 연기 안 시키면 너네들 다 가. 나 화났어. 막 이런 것이죠. 뭐 이거 우리는 그때 중국하고 잘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통일을 안 시켜주는 나라입니다. 통일은 미국이 시켜주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니까 박성준 교수 말대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도와줘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국하고 미국 중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자꾸 우리나라 사람이 헷갈리는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대충 다 돼가니까 누가 이기느냐. 2008년에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그야 이제 중국의 시대야. 지금 비록 미국이 위지만 미국은 3% 성장, 중국은 10% 성장. 2038년이면 확실히 중국이 앞서. 전부 그렇게 생각해. 전부. 내가 2008년에 여러분들은 국제정책 이렇게 하나도 모릅니까? 미국을 모릅니까? 미국이 이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힘셀 때 얘를 꼽아놓지. 그 나는 2015년쯤 되면은 중국으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미국이 도와줘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요것만 풀면 됩니다. 요것만 풀면 중국은 무너져요. 그게 영어로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중국 너 나가. 너는 반치공이니까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가라고. 공급망에서 넌 탈락.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 중국을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편을 붙으면 됩니다. 이기는 편을 붙고 중국이 못되게 그런 거 보세요. 서해바다를 반쪽에 반이지 이렇게 쪼개놓고 우리를 여기만 쓰래. 자기네가 이거 다 하고. 이런 건 발에다 긁는 거 그런 건 반칙입니다. 우리 배는 여기 중국의 12해리까지 막 놓고 다닐 수 있고 중국 배도 우리 12해리까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해양자의 원칙이죠. 지금 우리가 동두천에 미군이 있다가 평택으로 왔죠. 왜?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따위는 안 막아도 돼요. 중국이 제국적이기 때문에 중국만으로 이루고 한 겁니다. 평택으로. 미국 사람들이 평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미국의 아시아저자고요. 중국을 막는데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삼지창의 한쪽은 한국, 가운데 대만, 밑에 필리핀, 이거는 찌르면 중국 죽습니다. 이 찌르는 힘은 미일 동맹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구조라고 보죠. 요거 잘하면 중국 골로 가면 통일은 저절로 오는 거죠. 거의 저절로, 거의 저절로. 용습자의 평택 기제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평택 기제는 the best, the newest, and the largest U.S. Army base in foreign land. 외국 땅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 기지. 그 옆에는 미국 공군이 있고 그 옆에는 해군도 있고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하고 싸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지는 평택이다.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진짜 중국을 그대로 죽일 수 있는 신의주를 기지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통일적으로 하는 겁니다. 좀 뭐 이런 거는 다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줄였는데 하여간 뭐 이제 통일 곧 다가오고 대만에 전쟁 못해요. 자꾸 중국 바다에서 전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첫째. 그리고 대만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 대만 전략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떡할까? 여기 그 댐이 하나 있는데 이걸 공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하면 8억이 죽거나 다칠 텐데 이걸 때려봐라. 라고 대만 전략가들이 논쟁 벌입니다. 중국, 너 3.6 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으면 나 때려보는 소리예요. 나도 한 방에 있어 너를 죽일 수 있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나지만 또 잘 안 날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일본은 헌법상으로 전쟁을 못하는 놈들인데 이놈이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아소가로라는 아주 골 때리는 그 일본, 우리한테는 화나는 사람이죠. 대만의 침략을 받으면 그것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사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하러 간다 라고 3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아무 말도 못해.
다른 상황이면 야, 너 전쟁 못하는 놈이야 임마 너 옛날에 나가들인 놈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 전쟁 못하게 헌법 써주는데 어디 전쟁하겠다는 소리를. 그런데 대만에 전쟁 나면 간다 그랬더니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요번 4월 11일 날 기시다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났는데 바이든이 그랬습니다. 이제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가 되었다.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평화법은 그냥 찢어버린 겁니다. 둘이서. 양국이 하는 일에 한계가 없대. 일본은 전쟁 못하게 헌법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이 무서운 거 보세요. 그러고 열흘 있다가 옛날 수상이 옛날 대통령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베 신조가 있을 때 트럼프 있었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문재인 저거 뭐하는 놈들이야? 부자들한테 왜 국방 안 쓰고 우리가 다 해줘야 돼? 내가 대통령은 다 끝이야. 그랬는데 아베는 트럼프를 보살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 신조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진정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우리는 저거 되면 어떡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여행인데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후지산 옆에 일본 비행기, 독일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와 적은 영원치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원수 중에 원수죠. 그 두 놈들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중국이 되면 우리가 같이 싸워주게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그 세 나라하고 뭐 마지막 결론 우리가 통일되면은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독일 인구랑 같습니다. 오늘 통일하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프랑스랑 같습니다. 경제력은 어떤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1.7 그래서 101.7이 됩니다. 등수가 안 늘어요. 그런데 북한은 통일하면 맨땅이기 때문에 그냥 번개처럼 성장합니다. 17% 한자들 평균 예상이. 우리는 9%. 그 통일하고 9년째 한국 경제는 영국, 한국의 군사력은 프랑스, 한국의 인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 5등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30년 경제 성장 한 번 더 합니다. 보수 성장. 그 2050년이 되면은 내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예상으로 2050년 세계에서 1등은 미국, 2등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을 왜 해? 이러니까 하는 거죠. 이런 하고 북한 동포 구출하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넣어주고, 중국에서 말이죠. 동북공중이라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의 동북지방을 공부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동북지역 만주는 고구려, 거기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 중 하나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이에요. 우리가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나중에 만주를 한국한테 뺏길까봐 그렇게 책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학자들 가면 공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고구려 연구하는 사람 중국 비자 안 줍니다. 가서 만주에서 고구려 연구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힘의 구조상으로 미국은 앞으로 100년 1등 할 겁니다. 우리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될 때도 미국이 아마도 1등일 거예요. 그래서 센 놈, 그리고 기독교 국가, 민주국가랑 친구해가지고 통일 빨리 이룩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한국 사람들이죠. 코메리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우리나라 통일 빨리 될거다. 내년이 분단 80주년이 아니라 통일 1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노력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